복잡한 중동 지역의 한가운데서 팔레스타인으로 사전 허가 없이 돌격해 아라파트의 의장을 만나 듀엣을 시도하는 장면. 도움 없이 히치하이킹만을 통해 홍콩에서 런던까지 여러 나라를 횡단하며 인간의 극한에 도전하는 모습, 심지어는 도중에 영양실조는 물론 유치장에 갇히는 리얼리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992년 7월부터 방송이 시작된 일본의 예능 진행 전파소년의 모습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무명 개그맨 나스비를 가둬둔 채 인간은 상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를 실험했던 바로 그 예능이죠. 전파소년의 기획 의도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라는 깔끔하고 단순 명료한 컨셉이었는데요. 교양 프로에도 어울릴 것 같은 저 기획 의도를 넘어 가학적인 연출과 무모함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전파소년의 시리즈로 일본 예능계 한 획을 그은 시리즈 중 하나가 아포나시 로케. 아포는 어포인트먼트를 뜻하고 로케는 로케이션을 뜻하는 말로 출연자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다짜고짜 저명 인사를 찾아가 여러 가지 의뢰를 감행하는 기획입니다. 근데 이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라파트의 의장이자 팔레스타인의 초대 대통령인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 마치 일본 애니에서 보이는 천진난만한 도전과 같이 아라파트 의장과 듀엣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자지구로 제작진과 출연자인 마츠모토는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는 과정도 놓치지 않고 예능으로 담아내기 위해서였는지 무려 히치하이킹을 통해서요. 반토막난 영어로 무료로 제작진들을 태워달라는 황당한 부탁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처음에 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어찌저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전에 허가는커녕 약속도 잡지 않고 무작정 아라파트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니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했고 마침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출연자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얘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He's the president. You need arrangements. You understand me? Yes. しかし松本、このままでは帰れない。トイレット OK? Why? I speak English. ジェスチャーで交渉。 Thank you. 그렇게 대책 없이 몇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 예능을 아는 듯 아라파트의 관계자가 나타나 교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게 면회가 허가가 됐는데요. 나체로 신체 검사를 한 후 방에 통과한 마츠모토는 아라파트를 만나자마자 기뻐서 포옹하려고 하지만 가드들이 총의 안전장치를 떼어내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멈추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천진난만한 기획이자 출연자인지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본래 기획 의도대로 아라파트와 듀엣을 시도하며 마이크를 들이대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아라파트는 멀뚱멀뚱. 마츠모토는 신나서 노래를 하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3, 4 アラファット私が 1, 2, 3, 4アラファット私が夢の国わかんないよねデュエット失敗。 아포나시 로케를 통해서 마피아 보스를 만나러 가기도, 폭력단 사무실에 가기도, 그리고 당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과 대면하기도 하는 등 파란만장한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돌격하기도 했는데 이후 일본 총리 대신을 지낸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트레이드 마크인 길게 뻗은 눈썹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94년에 방송된 전파소년에선 출연자 마츠무라가 가위를 한 손에 들고 무라야마 위원장에게 당신의 눈썹을 좀 자르게 해주세요 란 터무니없는 부탁을 했고 무라야마는 당황하면서도 결국 양쪽 눈썹을 자르는 것을 허락해줬습니다. 이렇게 스릴 있고 아찔한 장면 때문에 아포나시 기획은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종종 무례하다 등 항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획이 화제가 되고 유명해지자 점차 약속 없이 유명인에게 돌격해도 환영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지켜볼 수 없는 짓궂은 방송국 놈들은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대히트시킨 히치하이킹만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어마어마한 기획이었습니다. 1996년 4월 시작된 유라시아 대륙 횡단 히치하이크는 공전의 히트를 하며 이 프로의 인지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기획에 참여한 게 당시 무명의 젊은 개그 콤비였던 사루 간세키였습니다. 이 사루 간세키가 바로 모리와키 카즈나리와 아리요시 히로유키였습니다. 지금은 유명인이 된 아리요시를 발굴한 게 이 전파 소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은 상상 초월의 고난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숙소 없이 노숙을 하는 상황은 당연했고 때로는
심지어는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강행군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번 나스비 영상을 올렸을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반응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당시 전파소년의 실제 영상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 정도로 처절한 모습들이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 3일간 노숙을 하고 히치하이크를 하지 못해 4일간 길거리에서 서성이기만을 반복합니다. 중국 베트남을 거쳐 타이로 가기 위해 비자를 기다리던 중 지치고 지친 아리요시는 일기에 베트남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가 유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움직이면 배가 고파지고 배고파지면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기에 움직임은 최소화하며 사루 간새끼는 대륙을 횡단합니다. 당시 아리요시는 실제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이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도둑맞는 상황도 또 범죄자로 오인되어 유치장에 갇히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수상한 일본인이 마을을 어슬렁거린다는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잡혀 유치장에서 1박을 하게 됐는데 대담한 제작진은 예비 카메라를 몰래 꺼내 이 상황까지 남겨놓습니다. 다행히 여권을 통해서 신분이 확인된 3사람은 풀려났고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출연진에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죠. 독일에서는 운 좋게 맥주 공장장을 잘 만나 14일 만에 샤워를 하게 됐고 공장에서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운도 얻습니다. 히치하이킹을 시작한 지 반년 후인 10월 드디어 런던에 꼴이난 두 젊은 개그맨. 이 인기가 엄청났던 덕분에 꼴이나는 모습은 실황 중계까지 되었고 일본 국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목숨을 건 반년을 보낸 뒤 사루간 새끼는 일본 내에서 인기인이 되어버렸고 대륙을 횡단하며 쓴 적나라한 일기는 누계 250만 부가 팔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포나시로케, 히치하이킹 등 일본 예능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들을 남긴 이 프로는 1990년대 니혼 테레비의 황금기를 견인했고 무명의 젊은 코미디언들이 혼신을 다해 몸을 갈아넣는 대가로 유명세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극한 기획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지만 마피아, 조폭에게까지도 돌격하는 소재로 인해 출연자의 생명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존속마저도 보장하지 못한 순간순간이 있었고 이 때문에 비판도 면치 못했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2개월짜리라는 생각으로 사내에서는 조용히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첫 회의 시청률이 12%에 달하는 호조를 보였고 이후 해외 촬영을 중심으로 한 전파소년 인터내셔널 SP 프로그램 등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2003년까지 10년이 넘는 장기 시리즈로 자리 잡았는데요. 스튜디오 토크에서는 세트를 이용하지 않고 크로마키로 마츠모토와 마츠무라의 얼굴만을 비춰 합성하는 참신한 수법이 이용됐고 이외에도 상상 초월의 기획을 보여줍니다. 돌싱이 되었다 기획에서는 실제로 돌싱이 되기 위해 마츠무라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할 여성을 모집했는데 이렇게 26살의 간호사였던 한 여성과 마츠모토는 실제로 나카노 구청에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고 3일 후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며 호적상 돌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회학자 오타 쇼이치는 인간을 극한 상태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생기는 웃음과 감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같은 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출연했던 개그맨들은 후일 인터뷰를 통해 불안정한 심리 상황을 토로했었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90년대의 가학적인 일본 예능으로만 느껴지셨을까요? 신박한 기획으로 재미를 선사한 부분은 인정받지만 시청률을 위해 인간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점이 비판을 받긴 하는데요.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유튜버들이나 BJ들의 사건들을 보면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